불안과 대화할 때 사용하기 좋은 화살표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불안이 뭐라고 대답하면 그 말에 대해서 계속 더 깊게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왜 안 되는데 라는 식으로 불안에게 계속 질문해 보면 불안은 우리를 근본적인 문제로 이끌 것입니다. 이 불안과 나 자신을 대화 가상을 해보면 불안하다면 나는 왜 불안하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후회하면 왜 안 되는 걸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불안은 죽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후회하면 왜 안 되느냐고 거듭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죽을 때 후회하는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게 뭐가 문제냐고 질문합니다. 불안이라는 기가 차는 듯이 한숨을 내쉬고 스스로를 꿰뚫어 봅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너는 행복한 삶을 원해. 그리고 이 삶은 단 한 번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도 불안이 한 말은 혼자 속삭입니다. 그렇게 나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단 한 번뿐이라고 말입니다. 이상은 하향 화살표법에 따라 내가 불안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 질문에 불안은 진실의 목소리를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한말은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것은 이 시대 나의 일입니다. 이 삶의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봅시다.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칼 융이 말했습니다. 막연한 불안함이 계속된다면 중요한 질문의 순간이 찾아봤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장 주도하는 것이 뭐지? 이 불안함의 끝은 뭐가 있는 걸까 하면서 모든 불안의 끝은 나조차도 몰랐던 어떤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을 마주하기는 심적으로 복은 일이지만 한번 직면한 삶에 꼭 필요한 변화가 진정한 성장의 심기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 삶의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이자 행복을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그러니 신호를 발견했으면 주저 말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바라봅시다. 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는 죽음을 앞두고 이들을 보살피는 호스피스 병성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총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걸 그랬다는 후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입니다. 세 번째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그랬다는 후회입니다. 네 번째로는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낼 걸 그랬다는 후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많이 행복해하며 살 걸 그랬다는 후회였습니다. 이처럼 그 외에도 돈을 더 많이 벌 걸 그랬다는, 더 열심히 일할 걸, 더 성공한 사람이 될 걸까도 후회가 없다는 것이 같은
후회가 없다는 것이 유해였습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후회는 조금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첫 번째 후회는 조금 더 의미심장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었던 삶을 살다간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산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있지만 신은 타인의 길을 현실과의 타협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서 인생의 진정으로 시작할 준비가 될까 이미 거의 끝났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말 원하는 일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자신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주름 부르는 사람,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험에 하기만 하면, 일단 치기만 하면, 집부터 사고, 애만 다 치고 나가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오지 않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로 삶을 미루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이 다 지나가 버릴 때까지 진짜 삶을 사는 것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세네카는 천년만년을 살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한다면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불안은 고맙게도 멈춰서서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불안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의 안. 안내를 따라가 봅시다. 진정으로 삶을 누리고자 했던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불안하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항상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불안하다면 계속 똑같이 살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면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는 것입니다. 무대의 상처 영상으로 이게 늘 스트레스를 찾고 참느라 고통스러우면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사는 곳입니다. 이렇듯 불안한 사람은 현재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계속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멋진 미래 발전할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가 가진 내가 가진 정보를 말고 삶이 펼쳐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머무릅니다. 또한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곳을 지시하고는 여전히 들끓고 있는 고통 속에 자신을 무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 당신에게 현재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지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쉽게 불안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원군이 아니라 적군으로 살아갑니다. 단점이나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극복이 세상으로 보는 것도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비교하며
하면 부족함을 내세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역시 자신의 특권을 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얻고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과 전쟁을 멈춥니다. 그렇게 이는 그대로 자신이 현재 살도록 허용하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성공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이 정의한 성공을 이룬 후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자, 이제 성공은 당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공으로 이루고 싶은 궁극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봅시다. 삶의 여유라든가 결핍과 경쟁으로부터의 자유, 아니면 마음의 평화, 자아나 영혼의 성숙, 베품과 나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성공이라는 목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살면 목표에 청순해도 공허해질 뿐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성공을 이루고 나서 불안의 손가락은 당신의 옆구리를 계속해서 쿡쿡 찌를 것입니다. 변화를 맞이하는 올바른 마음가짐. 당신의 불안이 변화가 필요함을 알리는 신학사의 사실을 이해했다면 변화를 위한 마음가짐을 점검해 봅시다. 변화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와 실수가 있습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은 변화를 자축하는 것, 또한 잘못은 오바로 지우개로 빡빡 지우듯이 가격한 변화를 도모하는 것과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이성으로만 변화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후의 바탕으로 변화를 시작했으면 정작 필요한 것은 이도저는 지쳐서 쓰러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애를 쓰지 않게 됩니다.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점이 있도록 하지 맙시다. 변화는 때가 되면 저절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신을 너무 압박하지 맙시다. 아직 변화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끼지만 그런 자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배우고 사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우주는 비로소 스승을 보내준다고를 말합니다. 그저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있다면 준비는 충분합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서 중지를 날아가는 어린 새를 생각해 봅시다. 새가 자신이 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날갯짓을 했기 때문에 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날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잘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눈을 부릅뜨고 그간의 잘못을 이잡듯이 찾아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을 입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옷이 잘못인가요? 나 자신의 잘못인가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변화를 잘못다는 것을 맞아잡고 묻어둬도 꽂히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물건을 더 어리는 곳으로 옮기는 일 정도로 생각합시다. 나이가 어리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면 더 어울리는 것을 찾고, 친구 사이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 대신 자네 친구들을 찾아봅시다. 당신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더 잘 맞는 옷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